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어떤 아이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써보고 막 죄책감에 막 몸부림치다가 그래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애들 깨기 전에 한 편 올리는데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영어에 오늘 아침에는 그 영어 속담이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네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뭡니까? 네가 씹을 수 있는 것 이상을 물지 말아라. 이런 말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뭐 딱 어떤 학원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옛날에 어떤 학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애야. 얘는 누가 봐도 얘는 특수학교를 다녀야 하는 애야. 아니면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아이인데 얘가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애였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아이인데 그 이유는 그 부모님이 좀 끝발 날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나 뭐 아무튼. 그래서 얘는 특수학교를 다녀야 마땅한 애인데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고 급기야 어떤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누가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 원장은 그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게 좋은 게 좋잖아요. 끝발 날리는 사람들이니까 관계를 좀 잘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받아요. 그럼 받았으면 지가 가르치지. 어떤 강사의 반에 넣어줍니다. 근데 그 강사는 초짜였어요, 초짜. 그 원장도 생각을 했겠지. 그런 애를, 좀, 오래, 그러니까는 좀 명성도 있고, 뭐 그 학원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그 정도의 강사의, 반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 강사들이 난리를 칠 테니까. 그러니까 완전 초짜 어떤 강사의 반에 넣어주는데 얘를 좀 잘 맡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6개월 만에 그 강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만진창이가 되고 그 반도 완전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사 자체가 만진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퇴사를 하게 돼요. 정신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애가 한 강사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거죠. 얼마나 지독하게 그런 정신 분열 뭐 비슷한 그런 게 있었으면 그 한 강사의 삶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초짜 강사들 중에서 이 반을 맡을 강사를 뽑습니다. 아무튼 스토리는 뭐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결말은 저도 모르겠어요. 결말은.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특히 그 크리스천 원장님들 중에는 어떤 문제성 있는 애가 들어온다, 문제아가 들어온다 했을 때 얘를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은, 얘를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혼날 것 같은, 아니면 죄책감에 몸부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아이들을 꾸역꾸역 받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 달? 한 달도 길게 간 거겠죠. 한 달 정도 지나면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한 달까지도 안 가죠. 한 일주일 지나면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학원에 애들이 뭐 100명 다닌다고 했을 때 100명의 아이들이 1%, 1%, 1%, 1%씩 그 스트레스를 줘서 그 강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나중에 100%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를 전혀 안 주는 애들이 50%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약간 좀 까탈스러워서 좀 스트레스를 살짝 주는 애들이 10%, 10%, 뭐 이 정도. 근데 중요한 건 진짜, 혼자 100%를 주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 강사에게 혼자 일당백을 하는 거지, 일당백을. 혼자 스트레스를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사는 얘가 없었으면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환경에서 정말 애들 관리 잘하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얘가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다가 결국은 이게 새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끝까지 참아내는 건 없어요. 감정도 그렇거든요. 얘가 진짜 별 지랄 맞고 이런 애를 꾸역꾸역 받았어. 어떻게 했어. 근데 이게 참다가 어느 날 새기 시작하고 결국은 폭발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는가? 그냥 아무런 그런 잘못도 없는 그냥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나중에는 정말 태도 바르고 뭐 이런 아무 잘못 없는 애에게 분출을 하는 때가 와요. 그런 애들한테 막 짜증을 내고, 원래는 착하니까 다른 애들은 착하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강사는 자기가 뭐 짜증을 냈는지도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얘 하나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벌써 짜증을 만약에 안 냈다고 쳐도 인상이 구겨지고, 맨날 생글생글 웃던 선생님이 이제는 막 너무 피곤해 쩔은 뭐 그런 모습? 인상이 구겨지고 애들한테 짜증은 안 내지만, 그럼 모든 아이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럼 모든 아이들이 결국은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문제아인 얘 하나를 끌어안고 다른 애들은 다 나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문제아를 보내냐. 그럼 다른 애들한테 그게 결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게 흘러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간다니까요. 그게 바로 며칠 전까지 제가 겪었던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을 묵상을 해 봤는데, 너 혼자 그것을 책임지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그 문제 아가 맨날 1시간씩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맨날 1시간씩 오면서 내가 아무리 걔한테 최선을 다한들 그 아이가 어떻게 바뀌겠어. 결국은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한테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이를 받았을 때 꾸역꾸역 하지 마시고 엄마와 상의를 하십시오. 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가르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아이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다시 아이를 책임질 누군가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학원 강사인 선생님이 그 돈 몇 푼 받고 그리고 귀한 다른 집 자식들한테도 그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만약에 이게 점점 새기 시작해서 내가 내
강사 생활이 짜증이 나고 다른 애들한테도 그 짜증을 보이고 이런 시점이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예, 그러기 전에 부모님과 꼭 상의를 하시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 이게 부모도 자기 자식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그 강사가 얘를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탄 맞는 거예요. 그 엄마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고 막 강사가 이제는 얘를 못 가르치겠다고 막 어느 날 갑자기 선전포고를 하면 이 엄마도 폭탄을 맞는 거예요. 이 엄마는 오히려 그 더 나보다 더 정말 좋은 뭐 심리과 심리 상담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충분히 만날 수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하루에 한 시간 만나는 강사일 뿐인데 내가 걔를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상황이 나빠지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엄마한테도 이 엄마가 나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이를 가르쳐 주셔서 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엄마한테도 원망을 듣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아이를 품는다는 거는 엄마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그것을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이 애를 나는 고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자기가 예수인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학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하시고 보통 또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너무 착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마음이 다 착한 건 아니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를 안 믿어도 마음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 얘를 다른 학원에서도 얘를 버렸는데 나까지 얘를 버리면 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 엄마한테도 원망을 듣고 그 반 전체 아이들에게도 원망을 들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자기 자녀에게도 왜냐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애들한테 푸는 거지. 그러면 정말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좀 수십 명, 수백 명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자신의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십시오. 전문가에게 갈 것을 권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문가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런 애를 만약에 뭐 정말 전문가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그런 심리를 다루는 전문가 아니면 의사 이런 사람이 다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일이니까. 그리고 훨씬 많은 보수를 받으니까. 전문가에게 아니면 최고의 전문가 엄마 그 아이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엄마에게 넘기십시오. 그거를 혼자 너무 다 감당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의 결론 Don't bite off more than you can chew. 혼자 다 감당하지 말아라. 네 자식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만 가르치는 것도 그런 학생들만 받는 것도 학원을 운영하는 뭐랄까 지혜일 수 있다. 이상 끝.